가만히다. 더 시작입니다. 금요일 회장은 3대 지수 모두 잘 나가다가 장중에 트럼프 미의 캐나다와 무역 협상 즉시 중단. 지난 4월에 트럼프와 캐나다의 마찰이 있으면서 관세 전쟁의 시작을 알렸었죠. 그때와 약간의 데자뷰 현상이 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을 좀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주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장 막판 이 말로 마무리. 달리는 차가 멈추려고 한다고 하면 갑자기 그 가속력을 이겨내고 뚝 멈추고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다. 그 가속력은 서서히 멈추게 될 것이며 속도가 줄어들면 그때야 비로소 약간의 빠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나스닥의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큰 폭으로 방향을 하방으로 틀 수는 없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멤버십 영상을 올렸으니까 멤버십 회원님들은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황 영상이 다른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멤버십급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중요한 변곡의식이나 좀 더 제 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은 멤버십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지난 3월 29일 나스닥이 꺾이고 있을 때 올렸던 멤버십 영상을 보면은 추가 하락뷰를 말씀드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타서 현금이 거의 소진됐을 3월 29일이고요. 저는 그때 추가 하락뷰니까 섣부른 매수 금지, 단기 물량은 손절까지 하면서 추가 하락 후 적절한 3배 레버리지 분할 매수 자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4월 달부터 미친 급락이 시작됐죠.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인 징후가 차트에 나와 있어서 긴급하게 멤버십 영상을 올렸고요. 일단 이 뷰는 적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5월 3일에 이때는 나스닥이 200일선을 저항을 받는 굉장히 아리까리한 상황. 많은 유튜버들은 200일선 저항을 받을 것이다, 또는 200일선을 돌파할 것이다, 반으로 갈리는 시기. 저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돌파하고 주봉상 상승장 뷰를 제시했었습니다. 재미없을 테지만 서서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주봉 차트가 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적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2주 전에 나스닥 위기 대응 시나리오 몇 주 정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였고요. 4월에 매수한 저점 매수 물량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적중을 하였습니다. 멤버십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면은 그 멤버십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려야 될 때만 멤버십 영상을 올린다. 그리고 새롭게 멤버십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네이버에 미국 주식이 미래다라는 카페에서 현시각 공포지수 체크합니다라는 글을 계속적으로 2년 넘게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3월 6일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장투는 주봉형님이다 1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추세가 바뀐 지는 좀 되었습니다. 잦은 포지션 체인지보다는 주봉 방향이 꺾이는 가만 주의하면서 음봉 때마다 분할 매수하여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우상향 장투 시즌이 왔다는 말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이런 글을 올렸고요. 댓글은 1개. 그 댓글 1개조차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월 6일 주봉이 꺾이고 내려오다가 약간 방향을 틀고 캔들이 주봉을 돌파하고 지지, 이평선은 이미 여기서 방향을 튼 상태. 장투의 물량을 때려박아야 되는 시기 3월 6일. 저는 실제로 이때 TQ를 큰 물량을 들어갔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것이죠. 지난 4월 관세 빔 전까지요. 여러분께 주봉 장투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뷰는 말할 줄 알아야 주식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한 장투의 타이밍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기다. 언제나 그랬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 미국 주식 유튜버 중에서 신규로 시작하신 실력 있으신 분들 중에 일부가 구독자로 하여금 너무 롱숏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튜버들 실력 있고 저보다 잘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롱숏으로 돈 많이 벌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초보들은 기민한 대응이 안 되고 경험과 멘탈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멘탈이 갈리고 롱숏을 계속하다가 결국에 손실로 이어질 거예요. 물론 현재가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은 지금이 숏의 분할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이렇게 보이면은 숏 타이밍인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숏이 계좌의 메인이 되면 숏으로 크게 벌다가 결국에 롱이 반등하면은 숏으로 다 잃어버릴 거예요. 숏은 롱을 장투의 물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시에 롱의 수익금이 줄어드니 그것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큰 돈을 버는 것은 숏이 아닌 롱이기 때문에 주식은 긴 시간을 기다려서 시간과 돈을 바꾸는 행위예요. 결국에 큰 돈은 장투만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공포지수는 65. 이스트림 그리드로 갈 수 있겠느냐? 푸덴콜옵션 0.68. 푸덴콜옵션이 0.6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3배 레버리지는 분할 매도 타이밍이다. 오랜만에 보는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 그리고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에 키움전사 주간 동향은 팔란티어와 서클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테슬라 계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숏이 1, 2위에 있었는데 항상 이제는 조금씩 숏이 내려가고 있다. 숏이 청산되고 있다.
롱이 주력인 우리에게는 약간 경계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월요일에는 딱히 주요한 일정이 없고요. 화요일에 파월 의장 연설, 파월은 항상 증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제가 이제 노무라의 예상치를 옆에 같이 캡처해서 올려드리는데, 제가 왜 노무라 예상치를 올려드리냐면은 2023년 상승장에 초입해서 모든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할 것이다, 하락장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노무라만 상승 뷰를 보였습니다. CPI와 PCE가 내려갈 것이다. 노무라 혼자 군계 일학으로 물가지표의 하락을 예견했다. 그때부터 저는 노무라의 예상치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고용이 현재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6월 고용 보고서, 최근에 논팜 페이럴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로 목요일장은 금요일 새벽 2시에 조기 폐장이 되고 금요일은 휴장이다.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6월 4주차 4%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갱신하는 최고의 6월을 보였다. 그리고 상승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안드로메다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상승에 너무 취해서 몰빵을 때릴 자리는 아니죠.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주봉을 봤을 시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승에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 과매수권으로 진입한 후에 이렇게 과매수권이 길게 이어지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는 이미 물량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이러한 자리에서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신규로 때려 박으면은 조금 후에 조정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는 저점 매수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되 약간의 분할 매도도 생각해봐야 될 때 골드입니다. 골드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일봉상 상승 추세선을 금요일에 터치를 했습니다.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매수세가 쏠리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골드가 매도세가 나오고요. 나스닥이 조정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안전자산인 골드로 수요가 몰리게 된다. 슬슬 골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상승 추세선 하단을 터치했습니다. 빅스입니다. 빅스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고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저 지지선은 14.6이고 현재 16.3. 최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지 않을까. 슬슬 빅스도 약간의 반등으로 갈 수도 있겠다. 빅스가 오르면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굉장히 잘 오르고 추세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안드로메다로 진입. 이때도 안드로메다로 진입하고 며칠간 상승 후 조정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죠. 현재도 안드로메다로 진입. 금요일에 4시간 봉을 봤을 시 트럼프가 캐나다를 위협하면서 장중 한때 급락이 나왔는데, 이 추세선에 정확하게 지지하고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졌죠. 그래서 추세선은 반드시 잘 그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긋는 게 아닙니다.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지지가 된다. 지지받고 오르잖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추세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언젠가 이 추세선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스닥에 조정이 오는 것이겠죠. 계속적으로 차트를 확인하면서 멤버십 회원님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현재와 같은 이슈인 18년 19년 미중 관세 전쟁 때 주봉이고요. 중요한 이 저항, 파란색 전고점 저항을 뚫고서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된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하자마자 큰 조정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주봉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단 주봉이 돌아간 상황이면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단기 매매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버티다가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뀐 이 파란색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단기 물량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현재 나스닥 주봉을 보면은 주봉이 이때 돌아갔기 때문에 이때 사신 분은 무릎에서 사서 돌파하고 만약에 수주 후에 내려오면 어깨에서 판다. 그러나 4월의 저점에서 적어도 5월 초에 줍줍한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조금 꺾였을 때 일부 매도만 하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버텨봐야 된다. 왜냐? 주봉이 돌아가는 중이기 때문이죠. TQ 81불. 테슬라. 현재 테슬라가 약간 위태해졌습니다. 상승 추세선 파란색 선을 명확하게 이탈하고 저항받고 또 내리면서 마무리. 단기적인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주말간 뉴스를 보면은 캐시오더가 테슬라를 추매했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배송이 성공하면서 조금 좋은 상황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또 저격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이날의 급락을 데자뷰시키는 것이 아니냐. 테슬라는 힘든 종목입니다. 이 당시 매수를 하신 물량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버텨보시고, 물량이 없으면은 테슬라가 크게 내렸을 시, 이날처럼 크게 내렸을 시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하고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4848로 대응을 해봐야겠다. 계좌를 한 개만 가져가지 마시고 장투 계좌 하나, 단타 계좌 하나, 테슬라를 상대하려면은 여러 가지 계좌를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된다. 엔비디아는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추세 상단은 164달러다. 하지만 RSI는 어느덧 77이다. 개별주가 RSI 80이 넘어간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반도체 추세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의 RSI는 73이다. 개별주는 80도 넘어가지만 지수가 RSI 80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고점의 징후다. 일봉을 좀 더 크게 봤을 시 급격한 상승 추세선을 그어놨죠.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의 관점이며 이탈하면은 3배 레버리지인 속슬은 반드시 약간의 물량을 줄여야 된다.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면서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일단은 좀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큰 조정은 올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은 갖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해야 된다. 구글 금요일에 상승을 해주면서 이탈하면 안 됐던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 정확하게 주차를 해주는 모습. 구글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항이 걸렸지만 단기적인 추세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정색 추세 상단, 무조건 저항을 받았던 이 검정색 추세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좀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플은 버틸 수밖에 없다. 거의 적금 수준의 무빙이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번 타이밍에 애플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애플은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괜찮은 추세. 다우지수는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약간의 키 맞추기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의 경우에 나스닥과 S&P가 약간의 조정이 오면은 오히려 다우지수가 오를 수가 있다. 숏의 보조지표 속스 S와 SQQQ가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RSI는 28, SQQQ는 29. 통상적으로 지수의 상품이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많이 쳐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 현 구간부터는 숏의 데드캣 바운스가 언제든 나올 수가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TSLL 1위. 이러니까 테슬라가 못 오르지. 제가 말했잖아요. 테슬라가 키움전사 순매수 1 위에 올라오면은 일단 관망을 하시라니까요. 테슬라의 세력은 개미가 몰릴 때 절대로 주가를 안 올려요. 그리고 팔란티어 2배. 팔란티어도 2배가 있었다. 팔란티어도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약간 단기 매매성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 유빅스 또 올라오고 있고요. 빅스를 2배로 하게 되면은 괴리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68,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22.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내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다지는 상황이 아닌가.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금요일에 상당히 좀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5일선을 지지받고 약간의 기술적 반등, 급등주는 5일선, 이 빨간색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끝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나 더 시즌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했고 물량이 이젠 거의 없어요. 코인베이스는 클리어. 그리고 코인베이스 2배 숏을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는데 영상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숏은 위험 상품이니 단기로만 하시고 가능하면은 CON을 익절금으로만 하면은 상당히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획적으로 안전 마진으로 해야 된다. 코인베이스가 추세가 꺾이더라도 이 지지선이 이제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숏을 투자하시면은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면서 이러한 지지 라인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챙겨야 된다. 한마디로 단기로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테더가 이 파란색 라인, 테더의 장기 지지선인 파란색 라인을 이탈을 해야만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수가 있다. 이 파란색 라인은 현재 4.7%.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패턴이 나오면 안 된다.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면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빨간색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현재 빨간색 저항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그 가격은 108K 후반대다. 돌파를 못해주면 큰 조정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게더리움 계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빨간색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됐는데 이탈을 하고 반등을 했으나 다시 한번 빨간색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더리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빨간색 라인을 종가 마감 기준으로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단기로 접근할 수가 있겠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의 서두에 말씀드린 중장기 매매 또는 스윙을 하는 멤버십은 장기호 멤버십이고요. 저점 매수한 큰 물량의 종목들의 상승을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니까 적은 비중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그 지루함을 달래는 멤버십이 UDT 멤버십이다. 실시간으로 차트 보는 기법과 시장 동향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시저스 구독자방의 비밀번호는 4321이고요. 여러가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자방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며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존 네프. 현재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다음 주는 고용 보고서의 주간이며 개인적으로는 현재에 너무 과열된 이 나스닥의 열기를 약간 식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모멘텀이 유지되는 그러한 종목들로 단기 매매를 해야 될 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